안녕하세요. 노인돌봄 전문가를 양성하는 해갑인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예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오늘도 힘내봅시다. 실기시험의 76번에서 80번 문제가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귀 쫑긋하고 집중하셔야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응급처치의 목적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인명구조이고, 두 번째는 고통을 경감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나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가 아닌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의료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저희는 최소한의 응급대처를 하는 것이죠. 응급상황 첫 번째는 질식인데요. 질식은 음식물 등으로 기도가 막혀 폐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의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응급처치가 달라져요. 그럼 의식이 있는 경우 먼저 살펴볼까요? 자, 이럴 때 가장 먼저는 스스로 기침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대상자 뒤에 서서 하임리히법을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시행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 안으로 손을 넣어 빼지 않아야 합니다. 하임리히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자 뒤에 서서 대상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 위치에 주먹진 손을 대고 다른 손이 포개어 줍니다. 그리고 후상방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질식 상태에서는 의식이 없다면 이때는 지체 없이 119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입안 이물질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제거해 줍니다. 의식이 있을 때에는 입안 이물질을 억지로 제거하지 않았던 것 기억하시죠? 상황에 따라 다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경련입니다. 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의식장애와 신체적 증상으로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 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워줍니다. 그리고 몸에 꽉 끼는 옷이나 단추 등이 있다면 풀어준 뒤 입안에서 나오는 구토나 거품 등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몸 전체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 뒤에는 경련은 보통 1, 2분이면 멈추기 때문에 관찰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억지로 몸을 잡거나 입안에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경련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하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대상자가 5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화상입니다. 먼저 화상을 입은 부위에 옷을 벗기거나 벗기 힘든 옷은 잘라줍니다. 두 번째 장신구는 부종이 심해지기 전에 즉시 제거해주고 찬물에 15분 이상 통증이 없을 때까지 담궈줘요. 물집이 생긴 경우 터뜨리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골절은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상황으로 움직일 경우 골절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친 후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손상 부위의 장신구를 제거한 뒤 냉찜질을 해줍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에 개방된 상처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멸균거즈로 지혈해주되 튀어나온 뼈에는 직접 압박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앞에서 지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출혈입니다. 먼저 혈액이 직접 접촉되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한 후 출혈 부위에 멸균거즈로 직접 압박하여 지혈해줍니다. 멸균거즈 위로 압박붕대를 감을 수도 있었지만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번엔 약물류 관련인데요.
약 복용 시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약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오남용이라고 해요. 이때 응급처치는 먼저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의식이 잃었다면 119 신고 및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 용기, 토사물을 들고 병원에 가져가야 어떤 약물을 드셨는지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마실 것은 주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복용량이 적었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을 지켜주어야 해요. 첫 번째, 다른 병원과 약국에 방문할 경우 이전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약은 반드시 가장 최신의 처방약을 복용하여야 하고 이전 약은 의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데 임의대로 남은 약을 먹지 않습니다. 또한 약 복용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해야 돼요. 카페인 음료와 우유는 약 흡수를 방해하고 자몽 주스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 부작용을 증가시켜요. 그런데 오렌지 주스의 경우에는 철분제와 복용 시에는 흡수율이 증가하여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단선이 있는 약만 잘라 먹고 그 외에 알약의 양이 많다면 두세 번에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은 반드시 본인 약만 먹어야겠죠? 자, 다음은 심정지 상황인데요.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의식이 있는지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없다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셔야 하는데 일단 위치는 가슴 중앙에 흉골에 한 손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친 후 깍지를 껴줍니다.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힘이 잘 실리도록 위치하고 5, 6cm 정도 눌러줍니다. 이때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인데 분을 정확하게 세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30번 시행합니다. 그리고 난 후 인공호흡을 위해 기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한 손은 이마에 대고 아래 방향으로, 한 손은 턱을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인공호흡을 할 때 가슴 팽창할 정도만 2회로 시행합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이 비율로 이러한 과정을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만약에 반응은 없는데 정상호흡을 하고 있다면 이때는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회복 자세를 취해서 혀나 구토물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이때 오른쪽은 빗장뼈 및 왼쪽은 겨드랑선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기계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때 주변 사람과 시행자 모두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계에서 제세동을 시행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충격 버튼을 누르는데 이때도 대상자에게 접촉해서는 안 돼요. 충격 버튼을 누른 후에는 지체 없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행하고 심장 리듬 분석은 2분 간격으로 자동 분석합니다. 이렇게 119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을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응급상황 대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가빗은 언제나 예비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